다음 주가요. 5월 3일 날 그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홍익표 대표는 지금 싹 다 그냥 그 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국회의장, 법사위원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 다 민주당이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왜냐하면 뭐 일이 안 되니까요. 계속 네. 번번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채팅창에 선스타님이 이현주 의원님 법사위원장 갑니까? 이렇게. 예, 법사위원장 갑니까? 일단 법사위는 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원장 하냐 마냐는 이제 당이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뭐 저는 뭐 맡겨주면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인데 또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으니까 네. 봐야죠. 근데 일단 법사위 외에 야당이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네. 모든 지금 국회 운영은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칙. 지금 이 삼권 분립 견제 균형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견제 좀 제대로 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견제가 좀 안 됐다. 네. 오히려 국회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녔다. 네. 이거잖아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니 국회 다수가. 뭐하냐 답답하다 비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면 바로 상임위 열어서 거기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했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바깥에서 국민들만 속을 끌었는데 네. 이게 원칙이라는 게 국회 운영에서 다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국회의장 다수당이 하는 거죠. 국회에서 다수당이. 법사위라는 거는 이제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입법부는 뭐냐?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견제에서의 견제하는 국회 견제 기능의 마지막 관문. 그래서 이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왔어요. 항상.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지난번 국회에서 네. 이걸 이상하게 여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네. 여당이 했고 예. 또 윤석열 정부 때 또 여당이 한 거예요. 네. 그 법사위가 여당으로 가면서 계속 네. 그 왜 그렇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치 어떻게 돼버렸냐면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됐죠.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예. 됐죠. 그러고 그것도 마찬가지요. 저 문방 예. 과방위. 과방위 행안위.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째서 다수당인데 예. 다수당인데 원내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의하고 네, 네. 그렇게 상임위 중요한 권력기관 상임위를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국회인데 네. 국회에서 상임위 그 해당 상임위를 여당에 넘겨주면 견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나눠먹기처럼 보이는 걸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원칙으로 다시 그때 돌아가서 당시에 민주당이 양보해서는 안 됐었다. 네, 양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칙이 법사위 야당, 네. 국회의장 다수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임 예. 운영위도 마찬가지죠. 예. 운영위도 대통령- 원내대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데 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인데 그렇죠. 그 대통령실 그렇다고 이 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네. 돼놓고 운영을 그럼 견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의에 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말도 예.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회 숫자대로 하면 돼요. 의석 숫자대로 배분하면 네. 돼요. 네. 그러면 한 뭐 12대 6 정도 네. 되나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석 수대로 원칙대로 과거에 있던 원칙대로 가면 원칙도 된다. 과거에 계속 해왔어요. 그 전통이 왜 변칙을 있었거든. 잡고 그게 지난번 국회에서 바뀐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20대 까지는 법사위가 그렇게.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예. 그 야당이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었어요. 법사위. 예.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가 네. 무기력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구조적인. 예. 그럼 그걸 바로 잡으라고 국민들이 이번에 권한을 준 거잖아요. 네, 바로 네. 잡아야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사과도 전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말이 돼요? 하다못해 다시라도 예. 뭐 다시 어떤 계기를 예.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백브리핑으로라도 그죠? 예. 그러면 될 거를 왜 간접 사과를? 아니 간접 사과도 아니죠. 전원 사과를. 전원 사과죠. 전원. 전원 사과. 전원 사과. 전원 사과를 사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죠. 간접 사과 정도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는 정도는 네. 사과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사과했다고 하더라. 네.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카더라 사과예요. 응.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사과하셨구나. 참 예. 그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해라. 진짜 사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음. 사과가 그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그 사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과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국민한테 전달되지 않는 사과를 사과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받는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사과를 예. 사과했다고 우긴다고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탄도 아니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우기는 우격 따짐 사과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모든 일을 우격 따짐으로 순리를 거슬러서 하시거든요. 네. 예. 이 문제는 저는 여야 무슨 뭐 보수 뭐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의의 문제고. 순리. 정치와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 민심은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강의, 네. 그 민심의 강의. 그 무슨 뜻이냐면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이거거든요. 민심은 순리대로 가요. 네. 민심은. 그래서 막 우격다짐하면 나빠졌다가 네. 조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 또 좀 소통하고 이러면 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밤잠을 못 주무세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제 문제가 민생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사람도 지금 뭐 한 해 만에 날리고 바깥에 또 지금 중동 전쟁도 나고 밤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나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